추운 날씨에 다들 몸 건강히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세상에 시간 너무 잘 돼갑니다. 진짜 2021년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다가올 새해에 여러분 모두들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생뚱맞게도 성격 테스트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MBTI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성격 테스트인데요. MBTI는 바로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격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각자의 행동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심리적 유형에 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두 명의 미국 심리학자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와 캐트린 쿡 브릭스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혈액형 검사, 성격 검사, 심리 검사와 같은 이런 검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검사한 후에 어떤 틀에 갇혀진 사람들의 성격이나 혈액형으로 인한 성격들을 얘기하는 걸 그렇게 믿는 편도 아니고 신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틀에 갇혀서 생활하게 될지도 모를 어떤 그런 위험성, 그리고 또 이러한 얘기들이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그 누군가가 어떤 조직에서 한 조직 구성원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이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다거나 할까요? 그래서였습니다. 다행히도 스웨덴에서는 한국처럼 혈액형 검사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 유형으로 평가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라거나, 어떤 혈액형의 남자들은 바람둥이다, 연애를 이렇게 한다, 이런 혈액형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이런 식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스웨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혈액형 검사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친자 확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료진들이 일일이 혈액형 검사를 해주려면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 또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아끼려고 아예 혈액형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이런 얘기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어쨌든 스웨덴에서는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지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AA, BB가 아이를 낳으면은 절대로 O형이 나올 수 없다. 만약에 AO와 BO가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O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생물학적인 원리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MBTI 테스트는 개인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또 직장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접근하고 인재들을 관리하려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의 개발 목표 그 자체가 바로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할 때 특히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 갈등,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 유형이 상호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나은 방식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향상시키고 개선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와 오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조직의 관리자나 매니저,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급이나 직위를 뽑을 때 이런 유사한 성격, 상황, 갈등 테스트를 아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굳이 이 면접 시험의 한 부분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한 3차쯤 뭐 한두 명 아니면 서너 명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일도 아주 자주 있습니다. 괜히 사람을 잘못 채용해서 큰 변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쪽이나 둘 다 큰 손실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상사나 고위 관리직 하나가 한 조직 내에서 뿜어낼 수 있는 그 독성은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상사나 고위 관리직을 잘못 뽑으면 회사에서 또 감당해야 할 손해가 엄청나니까 이러한 성격 테스트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좋은 기업이나 큰 기업, 뭐 공기업 이런 데서는 지원자들의 논리력이나 인텔리전트 능력, 또 사람을 대하면서 일 처리를 하면서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 나가는가, 또 한마디로 IQ 검사와 비슷한 것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스웨덴에서 인재를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고위 관리직을 뽑을 때 이런 테스트와 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도 제가 자주 제 채널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모르고 있는 스웨덴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요, 당연히 왜 스웨덴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고위 관리직 인력들을 뽑으려고 하냐면, 이러한 테스트들은 또한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과 다양한 성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제 스스로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고, 또 만약에 제 성격, 특히 단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인지된다면 그것을 고칠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흥미, 재미, 궁금증 이러한 것도 한몫을 했고요. 어떤 유형의 MBTI가 나올까요? 성격 유형. 이 사람은 driven, 추진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으며 결단력, 결정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명백한 지도자 타입이다. 그리고 빨간 네모 안에 훈, 엘레르 한. 왜냐면 스웨덴에서는 그녀 혹은 그 이런 식으로 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이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적인 표현으로 훈, 엘레르 한 이렇게 웬만한 공식 텍스트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체계적이며 또 전략가이고, 그리고 질문을 늘 던진다. 이 프로가 셌던데 이 말은 프로골, 질문을 늘 앞에 던진다. 그러니까 질문들을 계속 꼬박꼬박 앞에 꽂아 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티르골, 강한 점들, 강점들, 장점들. 이 유형의 사람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며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팀원들의 작업을 최상의 방식으로 조직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즉, 이러한 능력은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이끌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까지가 장점들이었고요. 이제는 약점들, 단점들, 고쳐야 할 점들,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서 기여하는 것을 간과해버리는 위험을 범할 수도 있다. 동료의 필요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들 자신이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처럼 그렇게 일을 해낼 것이라고, 업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강도의 수준의 업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좀 피곤한 성격의 상사, 이런 느낌이 드네요.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이는 성향이나 성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한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료나 회사 사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빠르게 급성장하는 직장에서 가장 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종종 이 유형의 사람은 직장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제 MBTI 유형은 바로 ENTJ입니다. E는 제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묘사합니다. 즉, 엑스트라베훈, 엑스트라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인트라베훈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알파벳 E는 인투훈, 즉 제가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또 어떠한 정보들을 제가 가장 신뢰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과 반대의 것을 표현하는 성향에는 S가 있는데요. 즉 자신의 MBTI에 S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또 맛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행위로 얻은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now and here,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사건이 가지고 올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구체적으로 느끼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 저와 같이 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수집할 때 직관을 이용하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세계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할 때 잠재의식 과정에 기반하여 세상 인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식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사물, 사람들을 볼 때 다양한 가능성을 초점에 맞추고 이론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정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의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점이 아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 T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알파벳 T를 MBTI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를 철저히 평가하고
특정한 결정이 수반하는 장점과 함께 동시에 단점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T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로 표현이 되는데요. F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개인의 원칙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결정과 개인 가치가 일관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있는 알파벳 J는 이 J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은 주변의 세상을 늘 평가하고 점수를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구성된 조직이나 뭐 기업, 회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각하지 않고 평가를 내리려고 한다. 즉, 그러니까 평가라는 단어와 지각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반된 선상에 놓이는 것인데요. J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위치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점수를 주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조직 능력이 강하고 계획을 잘 세우며 추진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J와 달리 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지각하며 살고 또 즉흥적이고 아주 플렉시블하다고, 즉 아주 유연하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만든 두 창시자들의 충고에 의하면 MBTI 유형 테스트를 통해 우리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에 무의식적이든 혹은 의식적이든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편이고 또 이에 더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혹은 오늘 우연히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자신의 MBTI를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네요. 만약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싶네요.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이 테스트를 해보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 테스트는 영 엉망이고 신뢰할 수 없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